여기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한 대 치면 날아갈 듯한 왜소한 체구에 선량하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 그런데 이 노인이 최소 15명 이상의 어린아이를 먹어치운 식인살인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알버트 피쉬는 범죄 역사상 유일한 식인살인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가장 늦게 체포된 살인마였죠. 그는 어린아이를 요리해 먹는 것 외에도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선량해 보이는 외모와 왜소한 체구 덕이 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 위험한 괴물에게 노인을 대하는 동정심만 가졌을 뿐 경계라곤 하지 못했으니까요. 알버트도 자신의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사업가로 소개했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마음씨 착한 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주로 노린 아이들은 흑인이었는데 경찰이 그들의 죽음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단은 옳았습니다. 경찰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 아이들이 사라진 일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알버트는 먼저 타깃이 아이를 지켜보다 먹을거리나 돈을 주는 식으로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눈을 피해 슬쩍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안전한 곳까지 납치하는 데 성공하면 옷을 모두 벗기고 구타를 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이고 시체를 훼손한 뒤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 요리해 먹었지요. 어떤 시체는 거꾸로 매달아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더 연해지라고 말이죠.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아이들의 연한 엉덩이였는데 알버트는 엉덩이살에 양파와 포도주, 소금, 후추, 샐러리를 넣고 수티로 만들거나 오븐에 구워 먹곤 했습니다. 물론 이만으론 성에 안 차서 팔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요리해 먹어 치웠지요. 이 미친 인간이 저지른 살인 중 가장 끔찍했던 건 바로 그레이스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레이스는 10살로 희고 보드라운 뺨과 붉은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원래 알버트가 노린 건 그레이스의 오빠인 에드워드였는데 알바자리를 주는 고용주인 양 신분을 속이고 에드워드의 집을 찾아간 날 동생인 그레이스를 보고 타깃을 바꾸게 된 겁니다. 동화 속에서 뛰쳐나온 어린 공주 같은 모습에 저 보드라운 뺨을 깨물어주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부모는 이미 알버트를 여유 넘치는 사업가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알버트가 자기 조카 딸의 생일 파티에 그레이스를 데려가도 되겠냐는 부탁에 허락하고 맙니다. 가난한 형편에 이제껏 파티라곤 경험한 적이 없으니 제대로 놀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었는데 이게 그레이스를 본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죠. 그레이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알버트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해할 장소로 미리 점찍어 놓은 어느 빈집으로 오게 되죠. 그레이스가 빈집의 2층에서 놀고 있는 동안 알버트는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레이스의 피가 옷에 묻는 걸 방지하고자 말이죠. 그리고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그레이스에게 다가가 단숨에 목을 졸랐습니다. 그레이스의 목을 페인트통에 올려놓은 다음 나는 한 칼에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신선한 피는 페인트통 안으로 흘러들어갔지요. 나는 먼저 그 목없는 여자의 옷을 벗기고 야채 칼과 고기 써는 칼로 그녀의 몸을 두동강으로 잘라냈습니다. 알버트는 그레이스의 고기 일부를 신문지에 잘 싸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자네들은 며칠 후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빈집에 남겨두었다가 공구와 함께 옆집 담벼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장 9일 동안 그레이스를 남김없이 먹어치웠지요. 그레이스 실종 사건은 6년 동안이나 실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알버트는 그레이스의 부모에게 접근하며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을 썼는데 경찰은 이름도 주소도 모두 거짓인 이 가공의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특히나 경찰은 목격자들이 알버트에 대해 묘사한 것을 듣고 범행을 위해 젊은 사람이 노인으로 변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는 것을 자기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 대대적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조직된 민간단체의 도움 등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의 유괴 사건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레이스의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범인인 알버트가 직접 보낸 편지였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버트는 편지에서 자신이 왜 인육을 즐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레이스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했고 마지막은 진심인지 조롱인지 모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록 나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어린 몸을 유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님은 죽을 때까지 처녀였습니다. 이 편지로 그레이스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던 희망을 가진 부모는 크게 좌절하고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알버트를 체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죠. 경찰은 편지 위에 찍혀있는 특이한 알파벳 이니셜을 추적해 편지지의 출처를 찾아냈고 편지지를 사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쳐 결국 알버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이 알버트를 급습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자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살인마의 무시무시한 외모를 기대했던 경찰은 키 160을 넘지 못하는 왜소한 노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왜 자신과 똑같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자행했냐고 묻자 알버트는 답합니다. 나는 흡혈귀처럼 피를 마셔야 하는 충동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그렇게 반감만 하진 않았겠지요. 알버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회부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살인마에게도 부인과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겐 어떠한 학대는커녕 밤에는 성경책을 읽어주는 좋은 아빠였다는 점입니다. 알버트는 잡힌 뒤에 불우했던 유년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거라며 호소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으로 간 뒤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하도 겪어서 자신이 이렇게 마시간 사이코가 될 수밖에 없던 거라고요. 네, 정말 멍멍이 같은 변명이죠. 상대가 나한테 해를 가했기에 결국 죄 없는 또 다른 상대에게 해를 가한 건 오로지 본인의 선택인데 말이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법망을 빠져나가 보려던 알버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고 1936년 1월 16일 정기의자에 앉혀집니다. 혹시 전류가 내 몸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 뼈가 전기에 감전되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 될 텐데. 당시 사형 집행을 참관한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기의자에 앉는 알버트의 눈빛에서는 기대에 찬 흥분의 기색이 역력했으며 심지어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 스스로 집행관을 도와 정기의자의 벨트를 맸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령의 이 변태 살인마는 2번의 전기 충격을 받은 후에 자신이 응당 갔어야 할 지옥으로 가버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알버트 피쉬야말로 이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